오늘 또 싱겁네. 하도 짜다고 투정한 게 또 싱겁게 있더만 싱겁다고 투정하요. 그 간을 중간에 그 못 맞춰? 당신이 해줘 이제 내가 그럼 익혀만 줄게. 아무것도 하도 못함 싫어. 40년 전부터 들었던 반찬 투정을 70이 돼서도 듣고 있다. 이럴 땐 입을 막아버리는 게 상책.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당신 그럴 때 뭐 중대장, 면장 좋은 것 갖고는 택도 없어. 내가 그만큼 힘들게 숲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응? 너무 잠잘 때 잠 못 자고, 너무 먹고 놀 때 생전 놀러도 못 갔어 나는. 응? 그 뒷바라지 내가 다 해주고. 뭔 인자 와서 나한테 투정하면 되겠어? 무려 1000여 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섬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신안. 그중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을 닮은 섬 하이도가 있다. 주민수는 약 2,000명 정도로 대부분 염전이나 수산 양식업, 농업에 종사한다. 배가 없으면 내륙과 통할 길이 없는 하이도. 오늘도 그 백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부가 제일 먼저 선착장에 나타났다. 겨울이다 겨울 완전히. 제갈향덕 씨와 장명음 씨는 섬에서 나고 자란 섬 토박이 부부다.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7시면 이곳에 출근하는데 이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2년째. 내 직접.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왔다 갔다 여객선 매표. 여기 선창은 우리 마누라가 회장이고 나는 그 밑에 저수에 불과해. 우스갯소리지만 말 속에 뼈가 있다. 회장 아내와 조수 남편.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건 아내의 여장부 같은 성격 때문이다. 드디어 첫 손님들이 등장했다. 대부분 목포로 볼일 보러 나가는 섬 주민들. 보고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평소엔 7, 80명, 많을 땐 130명 가까이 된다. 발권기도 요즘은 전부 자동화 시대. 독수리 타법을 벗진 못했지만 느지막이 배운 컴퓨터 실력이 제법 쓸만하다. 이진이가 5개 좀 이따 정영옥 씨 목포 갈래요? 얼굴만 봐도 누군지 다 아는 얼굴 자동 인식기. 박영림 씨 혼자? 둘이다. 얼굴이 주민등록증이지. 본인 얼굴이. 팥죽소에서 신혼조회가 와도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물어보고 우리 동네 우리 부라가. 우리 처로 왔구나. 어디? 노래 배우러 가냐? 그래. 너 그룹들이 노래 잘하더라. 하이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씨의 막내 아들 특기까지 훤히 꿰고 있는 향덕 씨. 이러니 하이도 최고 마당발 아니겠는가. 그 시각 뒷일은 남편 몫이다. 계속 줄 잡으러. 줄을 왜 잡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야 줄을 잡아서 묶어야 배가 접안을 하지. 목포에서 7시 10분에 출발한 배가 1시간 10분 걸려 하이도에 도착했다. 짧은 시간 신속하고 안전하게 승객들을 이동시키려면 명음 씨의 온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때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분 등장. 재빨리 거드는 명음 씨다. 이제 이거 밀고 이따 가시죠. 젊은 시절 예비군 중대장으로 10년 이상 군복무를 했던 그다. 전역 이후엔 하이도 면장까지 지내며 나름 소신 있게 살아왔는데 아 그렇게 부서진다. 이제는 누가 봐도 여장부 아내의 보조 역할.
하지만 선착장 일은 늘 보람되고 뿌듯하다. 두 차례의 배가 모두 떠나간 8시 반. 오전 업무가 모두 끝이 났다. 매일 하루에 3번. 10시. 1시 반 배까진 아직 5시간이 남았다. 가만히 앉아 기다려도 좋지만 워낙에 공사다망한 향덕 씨 아니겠는가. 그녀의 직업은 믿지 못하겠지만 무려 5개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향덕 씨를 찾는 손님들이 기다린다. 불이 나게 도착한 곳은 마을 방앗간. 조금 더 몽골게 뽀사줘. 언니도 고추장 담는다. 나는 생전 고추장이라고 이렇게 멍국게 안 뽀사. 거칠게 뽀사도 아무렇지도 않아. 서울 사람들은 더 곱게 뽀사주라는 건데. 제법 고추 농사가 잘 됐다. 그 잘된 결실을 서울에 사는 언니한테 보내고 싶다는 이웃 동생. 사실 향덕 씨의 또 다른 직업은 방앗간 안주인이다. 벌써 한 20년 되어 가보네. 20년. 방앗간은 왜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아저씨가 직장에 다니시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게 뭐 씀씀이는 커져버렸지. 뭐 보험이니 적금이니 뭐 전기세니 뭐 전화세니 문화세가 많아놓게 할 재주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이. 얼른 밥 주시오. 나 나갈라오. 발벌 식사 때 얼른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뭔 일을 거셔야지. 얼른 오세요. 식사하지요. 아따 밥 주러 갈 때는 안 주고 또 이제 또 재촉하네 또. 할 수 없어. 일 바쁘면. 아 그러고 문잔 닫고 파리 때문에 쓰겄어요. 할 수 없어. 시골은 다. 아니 문을 자주 닫고 그러지. 또다시 잔소리 레퍼토리가 시작됐다. 지금 많이 장만했네. 매사에 바삐 사는 아내가 늘 불만인 남편. 그렇게 말이 좀 얼마나 좋겠어. 오늘은 이쯤에서 조용히 넘어가나 했는데 오늘 또 싱겁네. 하도 짜다고 투정한 게 또 싱겁게 있더만 싱겁다고 투정하요. 그 간을 중간에 그 못 맞춰? 당신이 해줘. 이제 내가 그럼 익혀만 줄게. 아무것도 하도 못함 싫어. 40년 전부터 들었던 반찬 투정을 70이 돼서도 듣고 있다. 이럴 땐 입을 막아버리는 게 상책.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당신 그럴 때 뭐 중대장, 면장 좋은 것 갖고는 택도 없어. 내가 그만큼 힘들게 숲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응? 너무 잠잘 때 잠 못 자고, 너무 먹고 놀 때 생전 놀러도 못 갔어 나는. 응? 그 뒷바라지 내가 다 해주고. 뭔 인자 와서 나한테 투정하면 되겠어? 뭐 나대로 뭐 가정에 기여 안 했는가? 당신 장사하고 바쁠 때 얘들 전부 챙겨서 학교 보내고 응? 옷 같은 것도 데려서 보내고 다 그것이 한 번이고 당신 한 자만 다 했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나보고 일통 친다지만 내가 일통을 쳤기 때문에 응? 그래도 나는 오늘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밤새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해갖고 안 되는 일 없잖아. 우리가 그래도 내가 그만큼 노력하기에. 그만 밥 먹을 때 말이 없어야 된다니까. 말 한 번 잘못 꺼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남편이다. 애기 놔두고 나가갖고 아이고 한잔 많이 하시오. 아이고 나는 이제 밥 먹었으니까 나갈래. 하기야 젊은 시절 고생한 걸로 치자면 엎드려 절해도 모자라다. 이런 과거사까지 걸고 넘어지면 이길 재간이 더 없다. 향덕 씨가 벌인 일은 매표소와 방앗간 외에도 쇠기가 더 있다. 세 번째 직업은 바로 텃밭 농부. 이거 다 죽어버렸구만. 아 이제 이제 좀 열었어. 열어서 땄지. 이건 또 무엇이오? 당근. 언제 또 심었어? 당근 나 맨날 사 먹으려면 상가신께 심어야지 그러면. 언제 또 그런 걸 갖다 그렇게 심어놓어요?
달지 못함스러. 못해라. 어지간히 부리배는 다 죽어버렸구만. 이거 브루베리 또 사다 놨어. 없는 게 없지만 죽은 것이 태반. 이거 키우지도 못하고 다 죽여본 건 무달라 하냔 말이여. 그래도 너무 한 것은 다 해야지. 아니 더 하면 못한 거 다 죽었었고 그 시간뒤. 아이 이제 그만해. 알았어. 다 죽어버리와뇨. 돈 갖다가 뭐 팬배질하지. 이게 전부 한 주에 5만 원이가 뭐 4만 원짜리 갖다가 이래버리면 쓰겠어. 아니 자꾸 당신은 심은다고 뭐라 해도 도전을 해갖고 한번 남같이 한번 해봐야지 나도. 아니 도저히 무엇이고 이것은 브루베리는 이것이 나무가 우리 저 토질이 안 맞아. 아따 무다 이렇게 자꾸 필요 없는 게 이런 게 심었어요. 그래도 이런 거 심어놓고 우리 애들. 싸움의 원인은 바로 아내의 그칠 줄 모르는 실험 정신. 하이도의 열대과일 구합안은 웬 말이란 말인가. 제주도에서나 봤음직한 천혜향까지 모든 신기한 게 있음 일단 심고 본다. 지금껏 버린 묘목값만 해도 수천만 원. 당신은 못 심그게 하고 나는 심고 싶고 아이고, 나한테 뭘 심은 끼라고. 아니 그 시기에 돈 주고 사면 거 제일 싸. 그러니까 이 이상 더 뭐 심지 말어. 사먹은 건 좋지만은 따먹은 게 훨씬 좋지. 엉망인 밭을 보니 또 화가 난다. 아내 딴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심는 거라는데 결과가 이렇듯 매번 좋지 않으니 인정할 수가 없다. 도전만 하지 무엇이 못 본다께. 성공이 없어 성공이. 그렇게 맨날 아빠하고 스트레스 티격태격 몰래 하고 일통 치고 몰래 아빠는 못하게 하면 안 한다 해놓고 해불고. 기필코 성공을 볼 때까지 포기를 모르는 못 말리는 향덕 씨다. 한편 그 시각 야 기적전 한 번 더 올리라게야. 들어올 때 이거 말 안 했냐? 점심 선착장 일은 명음 씨 혼자 나선다. 아침 배보다 이용객 수가 많지 않아 부지런히 움직이면 혼자서도 처리할 정도다. 12년 전 노후 대책이라며 매표소 일을 덜컥 시작한 건 아내 향덕 씨였다. 그런데 일을 벌인 아내는 없고 명음 씨 홀로 남아 뒷감당을 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남편이 일하는 사이 신출귀물 향덕 씨. 밤매다 말고 이번엔 마을회관까지 납셨다. 무슨 볼일일까? 시금치 농가에게 영양제가 왔습니다. 시금치 영양제를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 나오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 영양제가 와 있습니다. 영양제를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네 번째 직업은 마을 이장. 주민들 추대를 못 이겨 이장직을 수락한 게 벌써 햇수로 3년째다. 많이 줘도 좋아. 아니요, 딱 개수 맞춰 놔. 아니 얼마든지. 펄백 이게 잊어버렸다께. 이렇게 눈꽃 뜰 새 없는데 모종 관리할 시간이 있겠는가. 농사를 매번 망치는 이유가 다 따로 있었다. 그냥 아무 멋이 없이 살아 그냥 막 바쁘게. 봉사를 많이 하고 이장으로서 잘해요. 뭐 납자 못지않게 잘해. 맛 있어 없어? 엄마. 우리 한호박을 더 여갖고 푹 구워야 된디. 그 방에 하이라고. 떡봉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영양제 배포로 다 모인 김에 아예 호박죽 잔치를 벌였다. 아직은 하이도가 큰 집인데. 방앗간에 텃밭 일까지 하면서도 뚝딱하고 쏘는 호박죽 덕에 훈훈해진 분위기다. 어딜 가서 오도가도 안 하고 그것들은 도대체. 응? 아야 뭐 집은 먹을 것이 없구만 이거는. 점심 배를 보내고 선착장에서 돌아온 남편.
집에 오자마자 명음씨 열일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가 집에 붙어 있질 않으니 매번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그. 여자가 집이 좀 챙겨야 되는데 한나 밖으로 댕겨갖고 아주 집안이 아주 엉망이구만. 이거를 이제 챙기려면 하루 종일 챙겨야 돼. 불평은 안 할 수가 없다고 요 보게요. 이거 지금 이렇게 다 어질러 놓고 이것을 누가 정리하겠어요. 아이고 다 한심스럽구만. 이제 이놈 정리하려면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지. 마을 일은 똑 부러지게 하면서도 가사 일은 늘 엉망이다. 매사에 이런 빈틈을 남편이 아니면 누가 채워주랴. 아내가 살림만 하며 오순도순 살았음 싶은데 쉽지가 않다. 오늘 그 양말을 신으려고 본 게 신은 지 하루가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거 살짝 거시겠구만 기순났구만. 그러니까 그거 코 빠진 거 정리해버렸구만. 여장부 아내와 사는 남편은 참 많이 외롭다. 소금 고장 신안답게 천일염으로 유명한 하이도.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1년 농사였던 소금 만들기도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랐다. 슬슬 5번째 직장으로 향하는 향덕 씨. 그녀의 마지막 직업은 염전 일꾼이다. 우리 사이 소금 내고 있는가? 소금 나왔네. 오늘이 마지막 소금이어서 혼자. 이곳은 특별 관리자까지 채용했다. 부부가 염전 일까지 감당하기엔 일이 너무 커져. 7년 전 섬으로 불러들인 사위 기현 씨. 서울에서 대학 나와 직장 생활도 잘 하다가 일 벌이기 좋아하는 장모 때문에 희생양 아닌 희생양이 돼버린 꼴이다. 물론 결과적으론 기현 씨가 섬 생활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됐다. 아니 너무 팍 집어넣으시면 다시 뒤로 얘가 나오니까 살짝만 밀어놓으세요. 우리 사이가 기술자가 다 돼버렸네 이제. 아니? 그렇죠 어머니. 이제는 좀 있으면 10년 차니까. 이제는 서울 사람이 아니고 그럼요. 하이도 연부장이네. 아이고. 소금 좋기로 유명한 하이도 때문에 잘만 하면 봉급쟁이보다 나을 듯 싶어 사위를 불렀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떨어지는 소금값. 너무나라 소금같이 소금이 비싸야 되는데 이거 소금이 너무 싸갖고 우리나라 좋게 내서 고생 덜하고 좋은 소금 내고 그래야지. 값싼 중국산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3, 4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무려 4배나 떨어져 버렸다. 사이가 잘한가 내가 잘한가 한번 시합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 두고 호랍이 신세로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수고한 만큼 값이 안 나와 면목이 없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살이 단 한 10분, 20분 다 타요. 그리고 가끔 저희 도와준다고 오는 사람들이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쓰러지고 가실 정도로 여기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 고생하는데 옆에가 있어줘야지 그래야. 아니 어머님이 안 아프신 게 저희 도와주는 거예요. 아들도 힘들어하는 이 일을 선뜻 내려와 도운 착한 사위였다. 어머니 허리도 아프신데 이제 좀 들어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고 갈게요. 나도 큰 삽 주지만은 나는 적은 삽 주고 힘들다고.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그나마 또 이해하고 잘 해줄게 고맙고 그저 그러지만은 항상 마음은 짠하지. 응.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살 사람인지.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위한텐 미안함이 늘 앞선다. 자신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어차피 한 통은 싫어갖고. 어따 우리 사이 소금 농사 잘 지어줬네요.
고마워, 고생했어. 내어주고서도 더 못 줘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떻게든 자신 때문에 섬에 들어온 사위가 성공하길 바라는 향덕 씨. 자, 만에 하나 소금값이 계속 떨어질 걸 대비해 무슨 특별한 방도라도 내야 할 듯 싶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 출출해서 준비하기 시작한 게 손이 많이 가는 김밥. 육지에선 흔한 음식이지만 섬에선 먹기 힘든 특식이다. 우리 사이가 김밥을 좋아해. 반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 주려고 김밥 써. 그 사람들은 가족들을 서울에 두고 홀로 섬에 들어와 사는 모습이 매일 챙겨주고 싶을 만큼 짠하다. 그런 사위에게 씨암탉도 해다 준다는데 이런 김밥 좀 못 사주겠는가. 뼈인 때문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하지만 그 듣는 순간 그게 되나? 안 되지. 다 챙겨주고 해야지. 하루에 2끼는 꼭 챙겨주려고 애쓰는 향덕 씨. 특히나 사위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은 마음이고 정성이다. 곧장 어디론가 향하는 그녀. 현우 아빠야. 얼른 와, 얼른 밥 먹자. 밥 먹을래? 예. 김밥 싸서 반찬을. 예. 사위는 바로 앞집에 살고 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서 매일 장인 장모를 보는 게 불편할 것 같지만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향덕 씨의 매력 아니던가. 어머님 식사로 오세요. 어머니 맛있는 거 하시네. 어머니 오세요. 얼른 밥 먹자. 하지만 보수적이고 무뚝뚝한 장인 어른은 아직은 조금 어렵다. 싸면서 몇 개 먹었더니 아무 생각 없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사이 고생한 지 많이 먹어. 온전히 사위의 취향만을 고려한 사위 맞춤식 저녁 식단. 명음 씨가 좋아하는 생선류는 눈을 씻고 찾아도 안 보인다. 김밥 맛은 어짜요? 당신 때문에 심심하게 했는데. 아주 맛이 꿀맛이요. 아주 맛있죠. 우리 사이가 좋아한 게 김밥 쌌는데 아버지도 좋다 하신 게 다행이다. 맛있어요, 어머니. 사람 속도 모르고 눈치 없는 소리를 해야 된다. 김밥 옆에 갈치라도 구워놓으면 어디 덧나랴. 사위만 없었음 한마디 했을 텐데 사위 앞이라 꾹 참는다. 다 먹었어. 너희 아버님 오후 정말 마시려면 나 아버지 맛이 안 잡서. 결국 몇 점 들지 않고 일어나는 명음 씨. 사위가 좋아하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먹자니 입맛에는 안 맞고 차라리 기현 씨라도 편하게 먹으라고 자리를 피해준다. 아내와는 한참 다르지만 명음 씨만의 사위 배려법이다.